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또 연속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종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법무부인 감천 대표 변호사 이종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던 주제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계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의 사례들은 국세청 또 국세청이지만은 네. 주주들이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파에 있는 주주들이 이걸 자꾸 소송으로 걸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급여가 많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거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넌 대표이사가 아니었는데 잘못 선택을 했다. 아,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게? 대표이사 선임의 어떤 무효 확인 소송 네네네네. 뭐 그런 맞습니다. 네,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이 대표님들이 내가 대표이사였는데 네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황당해 하면서 법무법인이 소송을 걸어 들어오니까 예.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법원에서 소장이 이제 송달되어 오면 네. 대부분 이제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법률이라는 게 상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소송이라는 것도 다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서류 등 장부 등을 잘 구비해 네네네. 두셨다고 하면은 특별히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공증도 좀 받아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공증 그 자체로 이제 공증 서류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공증을 통해서 작성자의 의도대로 네네. 작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실체 관계에 대한 입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궁금했었던 부분이 네. 대표님들이 외부에 있는 컨설팅 하시는, 저도 컨설팅 하는 사람의 한 명이다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대표님들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세금을 절세를 시켜준다라는 이름으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생각했던 원안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적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저희가 받은 수수료 중에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건지 네. 이런 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우리 세무사님과 저번에도 잠깐 나눴던 내용이 또 일부 나왔는데 이제 위임 계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기보다도 과정에 있어서 네네. 신의 성실을 다해서 네.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네네. 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계약이다 보니까 그럼 위임 계약을 통해서 네. 애초에 이제 목표로 했었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은 보수의 반환 네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많은 분들이 좀 그 안일하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 잘못되면 나 그거 소송해서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아, 예, 물론이죠. 책임은 다 그분들한테 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꿔 잘못된 말하면. 자격사를 선택해서 네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부분인 거죠. 예, 바로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이 계약의 주체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이 있는 법이 아닌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이혼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한다라든지 예. 뭐 다른 법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한다라는 자체는 이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근데 설사 제가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을 해주고 네.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를 받습니다. 네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무사님이 아닌데 네네. 세무 상담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네. 이제 변호사가 아닌데 이제 어떤 보수를 받고 대가를 지급받고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네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네네. 있고요. 네. 네. 거꾸로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혼의 문제를 상담하다가도 세무적인 문제가 많이 네네네.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당연히 변호사는 세무사님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네네. 상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계약서가 주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계약의 주체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 쪽에서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세금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주체는 세무사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냥 뭉뚱그려서 뭐 저희 회사가 뭐 아니면 뭐 세무법인이 아닌 그 예. 누군가가 네.
계약이 주체가 되면 그거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건 결국에 이제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잘 대행을 해준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대상은 없다라는 그럼요. 네네. 네.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네. 무자격자에 의해서 네네. 정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또 생길 아까 수 얘기했던 신의성실이라는 말도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희는 자격사로서 윤리 규정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으로 신의성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네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아, 예. 네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저희 만나 뵙기로 하죠. 예,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이종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